반갑습니다. 위너수학입니다. 2022년 고1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늘 역시 세 문제 정도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명제에 관한 문제네요. P 조건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Q, R.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A, B, C는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서로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란 얘기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R과 Q는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Q는 X의 범위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요 R에 대한 요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그 X의 범위가 곧 요 Q에 나타나 있는 요 X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B 값과 C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R을 풀어봅시다. R,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상.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2, 4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4가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랑 Q에 나와 있는 X의 범위를 살펴보면 결국 요 4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는 요 C랑 일치하는 거니까 C 값이 얼마 되는 겁니까? 결국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 이하일 때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2가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B 값이랑 C 값은 구해진 거니까 무슨 값만 구해오면 됩니까? A의 값만 구해오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던 조건 하나가 뭐였습니까?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죠. Q는 not P이기 위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P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P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not P를 구해보면 not P는 요 조건이 부정이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가 0 이하의 부정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not P이기 위한 Q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 범위 안에 그죠? Q라고 하는 요 표현된 요 X의 범위가 즉 구해놓은 거 있죠? 요게 요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에 X-A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범위라고 하는 건 X는 0 또는 X는 A가 될 텐데 A가 우리가 정수라고 되어 있지 A가 지금 현재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X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두고 큰 값보다는 크고 작은 값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둬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면 A를 작은 값으로 보고 0을 큰 값으로 보고 다시 접근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수직선을.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를 오른쪽에, 그 다음에 0을 왼쪽에. 그러면 X가 A 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요 범위 안에 누가 Q라고 하는 요 놈이 not P 이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 범위 안에 Q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Q가 아까 좀 전에 구해놓은 요거였죠. X가 마이너스 2 이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오는 게 맞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이하. 요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뭐 이상이 돼야 됩니까? 4 이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4가 와야 되고,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지금 요 노란색 부분이 요 Q라고 하는 요 놈이 not P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요 내용은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은 맞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서? 요 조건에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A가 일단 4보다 작은 건 확실합니다. 작은 건 확실한데 등호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에 대한 판단은 요 포함되어야 될 큰 부분이 비어져 있고 작은 부분이 채워져 있으면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A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4 미만. 그러면 4보다 작은 그 A 값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A는 정수라 했기 때문에. 그럼 A가 4보다는 작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3부터 쭉쭉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무슨 값을 구하라 했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수값이 들어갈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A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국 3이 되겠죠. A 값은 3. 그러면 자 B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C 값은 4였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더해졌을 때 그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수직선을 활용해서 조건을 따져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집합 문제죠. 학생 수가 35명,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3명의 반장 후보 A, B, C 중에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학급 반장 선거를 하였습니다. 개표한 결과 5장 투표용지에는 각각 후보 1명씩이 적혀 있었고 나머지 30장의 투표용지에는 각각 후보 2명씩 적혀 있었대요. A와 B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는 10장, 그 다음 A와 C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는 8장이었고 A, B, C 1명씩만 적혀있는 투표용지는 자 2장, 1장, 2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때 B가 얻은 표의 수를 구하라.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활용 문제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선생님 뭐를 이용해서 풀라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까? 벤 다이그램. 벤 다이그램으로 풀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벤 다이그램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벤 다이그램을.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하고 자, 요 안에 자, 집합 3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을 집어넣을 거고 자, B라는 집합, 그 다음에 C라는 집합 요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반 학생 수는 총 35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35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자, 이 반의 학생 수는 35명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문제를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투표 용지에 기입하는 방법인데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 말은 3명의 이름을 적는 여기는 학생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는 어떻게 돼? A, B, C를 다 적는다고 생각하잖아. 교집합이니까.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부분, 1명 또는 2명이니까 나는 후보를 찍지 않겠다. 그런 학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A, B, C 1명씩만 적힌 투표용지는 각각 자, A가 2, 그 다음에 1, 2, 2장, 1장, 2장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A만, 그럼 여기가 자, 2, 자, 2, 그 다음에 B만 1, 그 다음에 C만 2. 자,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몇 명인지만 표현하면 됩니다. 표현하면. 자, 그 다음에 자, 뭐 있었습니까? 자, 2명이 적힌 거. A와 B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가 10장이 있었고 10장. 그러면 어디 부분입니까? A와 B가 동시에 적힌 부분.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A와 B 후보가 동시에 적힌 부분. 여기에 10장. 여기에 10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0장. 그 다음에 A와 C의 후보가 동시에 적힌 자, 여기 있었죠? A와 C의 후보가 동시에 적힌 용지는 8장. 그러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8장.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부분. B와 C가 동시에 적힌 이 장수를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가 35명이 있었죠. 35명. 그러면 자, 여기에 10명, 자, 2명, 8명, 20명이죠. 22명, 23명입니다. 23명. 그러면 전체 35에서 자, 요 부분을 제외한 23명을 빼버리면 자, 23명.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결국? 이게 12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뭘 물어봤습니까?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B가 얻은 표의 수를 구하라. B가 얻은 표의 수. 그럼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명. 자, B가 득표한 수를 구해보면 10명. 그 다음에 자, 여기 1명, 그 다음 여기 12명. 이렇게 되겠네요. 12명. 자,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이게 11회. 그러면 23. 자, 23명. 그래서 자, B가 23명인가요? 단위가? 표의 수니까 23표라고 하죠. 23표. 요렇게 23표. 요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A가 득표한 표의 수 혹은 C가 득표한 표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벤 다이그램을 보고 읽어내면 그만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벤 다이그램을 활용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유리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자, 여기 지금 보면 요 그래프죠. 요렇게 표현되어진 요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점 A에서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분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고 했을 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고 자, 요 점이죠. 요 점, A점. 요 A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자, 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자, x축이랑 평행의 선을 그었죠. 그때 만나는 점,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죠.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됩니까? 직각이 되겠죠. 평행하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 ABC, 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넓이가 자 8이라고 했어요. 요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이라고.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요 분수 유리함수의 요 분자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이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뭐를 해야 됩니까? 1사분면 위에 있는 요 점 하나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점을 미지수로 잡게 되면 나머지 B점과 C점이 자, 하나의 그 잡은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면 그 잡은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점의 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자, 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T? 자, 요걸 T라고 해서 T, 콤마. 자,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자,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자,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T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T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A라는 점을 자, T, T분의 1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잡게 되면 이 점을 이용해서 자, 먼저 B점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B점의 좌표를. 자, B점의 좌표를. 그러면 B점의 Y좌표는 내나 얼마가 됩니까? T분의 1이 되겠죠. 자, 요 좌표는 A점의 Y좌표인 T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때의 무슨 값? X좌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점이,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의 Y 값이 뭐일 때? T분의 1일 때. 그래서 얘가 T분의 1일 때의 무슨 값을 구하면 됩니까? X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KT가 되겠네. KT. X는 KT. 그러면 Y좌표가 T분의 1일 때, 이때의 X좌표는 KT가 되겠죠. KT. 이렇게 KT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B가 잡혔으면 이번에는 C를 한번 잡아보죠. C의 좌표. 그럼 C는, 자, 어디랑? 자, A점의 X좌표랑 일치하는 거죠. 그럼 C점의 X좌표는 A점의 X좌표인 T랑 일치를 할 거고. 그럼 그때의 무슨 좌표만? Y좌표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 역시, 이 점 역시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X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t를 대입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그때의 뭡니까? y값이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됩니까? 요때 요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자, 요거. 그러면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자, y좌표는 y는 그냥 t분의 k가 되겠네요. 그죠? t분의 k. 자, 그래서 여기다 뭘 넣으면 됩니까? t분의 k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A점을 출발으로 해서 A점을 이용해서 B점과 C점의 좌표들을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넓이는 자, 요걸 밑변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높이로 볼 겁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B점의 X좌표. 자, B점 X좌표가 KT였죠. KT. 자, 그러면 KT에서 빼겠죠. 자, A점의 X좌표 T를 빼겠지. 이게 결국 밑변이 되는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는 자, 요 길이가 높이인데 그럼 요 길이의 높이는 C점의 Y좌표에서 A점의 Y좌표를 빼면 요 길이가 되나 높이가 되겠죠. 그럼 C점의 Y좌표가 T분의 K였습니다. T분의 K. 그럼 T분의 K에서 빼겠죠. 뭐를? A점의 Y좌표 T분의 1을. 거기에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뭔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까? K 값을 구해오면 되는 거죠. K 값을.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입니까? 자, 얘를 뭘로 묶어내면 돼? T로 묶어낼 수 있겠죠. T로 묶어내면 뭐가 남습니까? K-1이 남겠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괄호에는 T분의 1로 묶어낼 수 있겠죠. T분의 1. 그러면 T분의 1로 묶어내면 뭐가 남아요? 오, K-1이 남는 거죠. 그리고 요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얘는 8이 1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분모 T와 분자 T는 사라지면서 결국 남는 건 K-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남겠죠. K-1의 제곱. 그러면 K-1의 제곱이 결국 얼마란 얘기입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K값은 뭐 됩니까? 뭐 또는 5 또는 K값은 5 또는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요 두 개의 선택사항이 나왔는데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요 조건이 있었죠. K가 1보다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마이너스 3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K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K값을 구하라. 그래서 K값이 얼마다? 5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보통 이제 주어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제 당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문제는 어쨌든 넓이 삼각형 ABC에서 요 직각이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넓이가 주어지면 자, 세 점 중에 어느 한 점을 우리가 미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풀이 과정 안에서 그 t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러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k값이 2개 구해져서 조건에 맞는 k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